안녕하세요. 사연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36살의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남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7살 아들과 5살 딸이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입니다. 다만 처제가 너무 들이대서 고민입니다. 정말 뻔한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 정말 고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6살에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와이프와 관계는 그럭저럭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와이프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했어요. 처제의 나이는 29살이고 동서의 나이는 39살입니다. 동서의 나이가 저보다 많고 저도 부침성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처제는 아들 하나 낳았고 최근에는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랑 불화가 생겼어요. 동서는 처제에게 둘째가 안 생기는 건 너 탓이야. 술 좀 그만 마시고 아기한테 집중해. 나한테 잘못이 없는데 그럼 네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처제에게도 둘째가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처제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우르르 놀러가서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몇 주 정도 있다가 착상이 잘 안 되어서 유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가족은 병원에 있는 처제를 보러 가기 위해서 와이프는 어린이집에 애들을 찾으러 갔고 저는 먼저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하니 장모님이 이미 와 계셨고 처제랑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셨고 저는 처제에게 고생했어. 괜찮아. 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제가 저한테 와락 안기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토닥토닥 안아줬습니다. 처제를 진정시키고 있을 때쯤 장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동서는 어디 갔어? 일중이라 바쁜가 보네. 장모님은 인상을 팍 쓰시면서 물어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곤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와이프한테 따로 물어보니깐 유산한 모든 책임을 처제한테 몰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제대로 관리 못해서 아기가 안 생긴 거 아니야? 제발 자기 관리 좀 하고 살아. 이 상황이 처제에게는 엄청 스트레스로 다가와 엉엉 운 거였습니다. 처제와 우리 집은 정말 가깝습니다. 차로 5분,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예요. 처제가 유산을 하고 나서부터 부쩍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주말만 되면 조카와 처제 둘이서 놀러와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와이프가 없을 때도 같이 와서 놀곤 그랬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많이 힘들겠구나. 언니 집에 놀러 올 때만큼은 반갑고 따뜻한 자리가 되어줘야겠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좋겠다. 이런 형부가 있어서 내가 형부 같은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산을 하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다 보니깐 그렇구나. 그렇게 별 신경 안 쓰고 잘해주기만 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잘해줘도 언니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형부를 만나 항상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산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와이프랑 가족여행으로 부산을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처제는 그걸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부, 우리 가족도 같이 놀러 가면 안 돼? 같은 동네 살면서 같이 여행 한번 간 적 없잖아. 저희 가족과 동서 가족은 유산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러자고 했어요. 저는 카니발을 타고 있어서 다 같이 제 차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여행 시작부터 동서랑 처제는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좀 보고 배워. 우리도 가족 여행할 수 있게 카니발로 바꾸면 안 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운전도 저렇게 하는 게 얼마나 멋져?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깐 동서도 화가 났습니다. 아이 좀 그만하라고. 여행 시작부터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조카는 엉엉 울었습니다. 완전 개판이 된 상태로 어떻게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화해를 대충시키고 바다에서 놀다 보니 저녁이 되었어요. 맛있는 삼겹살과 목살을 구워서 술 한 잔 시작했습니다. 애들은 지쳤는지 잠들기 시작했고
와이프는 우리 애들 재운다고 먼저 들어가고 처제도 조카를 재운다고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서랑 저랑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침성도 없고 평소에 많은 대화를 해보지 않아서 서먹서먹했지만 서로 형님, 형님 부르고 형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동서는 동서대로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처제 욕을 계속하면서 자기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제가 매일 형님 칭찬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비교당하고 사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서가 부산 바다로 가서 회나 한 접시 더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술을 먹은 상태여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대리를 불러서 나가려니 너무 귀찮았습니다. 여기 맛있는 삼겹살과 목살도 있는데 내일은 회 먹으러 갈까? 동서는 화를 내면서 이 세상에 내 생각해주는 사람 하나 없네요. 저도 행복하고 싶고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저 혼자 회나 한 접시 하고 올게요. 먼저 주무세요. 하고 혼자 대리를 불러서 나가더라고요. 저 혼자 숯불 앞에 멍하니 앉아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멀리 기분 좋으려고 온 여행이 너무 못 갔더라고요. 남은 술을 조금씩 먹으면서 정리하는데 처제가 나왔습니다. 남편 어디 갔어요? 혼자 잠깐 술 마시러 나간 것 같아. 에고, 그놈이 항상 그렇지. 형부 내가 도와줄게요. 같이 치워요. 이러면서 내 옆으로 와서 도와줬습니다. 서로 대충 정리하다가 맥주 4캔 정도 남은 것 처제가 발견했어요. 버리긴 아까운데 둘이서 2캔씩 먹을까요? 전 이미 술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였고 기분도 좋지 않아서 먹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탁 하고 맥주를 따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처제랑 맥주를 마셨습니다. 불을 멍하니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형부 너무 고마워요. 나 유산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가족 누구도 절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다 내 잘못인 거 갖고 살기 싫었을 때 형부라도 안아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처제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외로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은 요즘 자기를 안아주지 않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요. 그냥 안겨서 잠들고 싶다.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가족여행으로 놀러온 자리이고 내 옆에서 이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처제인데 무슨 원나잇 타러 온 술집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들어주려다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일어나는데 저를 와락 안더라고요. 형부 나 너무 힘들어. 나는 왜 형부 같은 사람을 못 만나서 행복하지 않을까. 나도 언니처럼 행복해지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제를 밀치고 미안하다고 말한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을 넘는 행동에 더 이상 처제에게 잘해주면 안 되겠다 생각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을 간단히 먹고 마지막으로 바다로 놀러 갔습니다. 동서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는지 숙소에서 쉬었고요. 우리 가족이랑 처제, 조카랑 같이 바닷가에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애들은 워낙 친한 사이여서 그냥 모래랑 튜브만 있어도 잘 놀았어요. 와이프도 오랜만에 바다를 와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와이프는 내시가드를 입었고 처제는 비키니를 입고 왔어요. 비키니를 입은 처제를 보니까 어젯밤 일이 확 생각났습니다. 처제 근처에도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피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안 볼 때면 처제가 다가와서 제 등이랑 가슴을 더듬더듬 거렸어요. 형부 운동하나 봐. 이거 진짜 선을 넘었구나. 더 이상은 가정 파탄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수영하러 간다고 도망쳤습니다. 와이프는 애들이랑 모래 장난한다고 놀고 있었고 처제는 눈치 없이 수영한다고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몸매를 과시하면서 가슴골을 강조하며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형부 왜 자꾸 나 피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이러다가 오해받을 것만 같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일단 우리 가족여행 놀러 온 거니까 끝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여행 끝나고 내가 연락할게. 그렇게 부산 가족여행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바로 처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나한테 한다고 할 말이 뭐야? 만나서 이야기할까? 이렇게 연락 오길래 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증거가 없어서 이상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서로 같은 동네여서 가까운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처제는 쫙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나왔더군요. 정말 쫙 달라붙고 가슴은 파여있고 길이는 짧았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둘이 보니까 좋아요? 하면서 옆자리에 앉는데 바로 밀어냈습니다. 동네에서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커피를 마시면서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처제가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더 이상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자 처제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좋게 대하는 게 무슨 이상한 일이에요? 형부 혹시 이상한 생각해요? 이러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내가 오해한 게 아닐까 생각 들었습니다. 야한 소설에나 보던 이야기가 나한테 있을 리가 없다고 그냥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딱 아무것도 아닌 걸로 결론 짓고 서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일어서려는데 밥만 먹고 헤어지자고 하네요. 결혼하고 대창을 한 번도 못 먹어봐서 너무 먹고 싶다고 대창에 소주 한잔 하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대창에 소주 한 잔 마시는데 그동안 너무 오버한 것 같아서 멍하게 술만 마셨어요. 역시나 처제는 소주 한 병 반쯤 마시기 시작하니깐 아까 자기가 한 말을 다 믿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형부가 사람 좋아서 그렇게 대하는 거 같냐고, 자기 남편이랑 대화도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유산을 하고 혼자 집에서만 지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또 시작이구나. 더 이상 말려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울기 시작하면서 잡더라고요. 이번에는 단호하게 그만하고 집 가라고 팔을 밀어냈습니다. 엉엉 울면서 형부를 가지고 싶어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바로 업고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처제 집으로 바로 이동했어요.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었어요. 처제가 지금 헛소리가 심한데 집 가서 무슨 소리를 할까? 내가 술을 저만큼 먹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집에 도착하기 30초 전쯤 처제가 택시 기사에게 아저씨 여기서 세워주세요 하고 차를 세우더라고요. 술이 깨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가라고 말한 뒤 택시로 그대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밤길이 위험한데 조금만 1분만 같이 걸어서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충분한 의사 전달을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같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1분을 걷고 집 앞까지 도착했을 때 맥주 한 잔씩만 더 하자고 다시 붙잡는 겁니다. 정말 정확하게 다시 말해줬습니다. 나는 내 형부고 우리 가족 행복한데 가정 파탄 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또 울기 시작하더군요. 처제는 만날 친구도 없고 어디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서 30분만 같이 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덜 했나 싶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 마지막으로 30분만 이야기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웃으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나 내 언니의 남편이다.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너의 행동은 너의 가족과 우리들의 가정을 다 망치는 행동이다. 이렇게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깐 처제는 그냥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힘들고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어서 그냥 친구가 필요했다. 그냥 가끔이지만 나랑 만나서 놀아주고 이야기만 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안고 펑펑 우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니 일단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처제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는 처제의 연락은 읽지도 않았고 답장은 안 했습니다. 저도 30대 중반의 남성이기에 술 먹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처제와 만남 자체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흘러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처제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금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나면 연락 달라는 겁니다. 무시한 채로 일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하지 마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제 카톡이나 문자를 보고 와이프가 무슨 상상을 할까? 1층에서 처제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저는 마지막으로 처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러 출발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우리 가족이야. 처제가 하려는 거 지금 모두 잘못된 행동이고 이제는 그만해야 해. 형부,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서로 몰래 만나면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둘만 서로 조용히 지내면 돼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대놓고 둘이 바람 피우면서 조용히 지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오늘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다. 형부 가고 싶은 곳에서 쉬다가 오자. 형부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거기로 가요.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치니깐 마지막으로 언니네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쉬는데 처제가 씻고 나왔습니다. 노브라의 가슴을 숙이면 다 보이고 은근슬쩍 팔짱을 시도하면서 비비고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하여 집을 나와서 근처 모텔에 왔습니다. 와이프한테는 회사에 급한 호출 핑계를 대고요. 지금도 처제에게 카톡이 와 있습니다. 정말 처제가 무섭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입니다. 처제가 저렇게 달려들면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제에게 확실히 거부 의사를 표하고 안 만나려고 해도 도저히 피해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와이프한테 이야기하자니 가족 하나를 파탄내는 것만 같고 처제한테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정말 고민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자 분께서 사연을 보내시면서 가장 뻔하고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 일어나면 정말 무섭고 힘들다고 하네요. 많은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관한 다양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 제작을 도와드립니다.